정확히 말하면 1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과, 이과든지 뭔지 상관없지만 모든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2학년 때는 거기에서 계열 정도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과학 계열을 가고 싶은지, 경영 쪽을 가고 싶은지, 혹은 이과 쪽을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만 좀 정리가 된다면 아마 3학년 때 활동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계열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 3학년 때 계열과 전공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 문과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의 소성윤입니다. 오늘은 서울대가 진짜 원하는 생기부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이 서울대 합격 생활기록부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대 합격한 생기부를 매년 봐오고 계시는 아토즈 아카데미의 서울대 대표 강사 신윤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토즈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팁들 여러분께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본인들의 생기부에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생기부를 실제로 보면 전공적 합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하시는 거나 아니면 설명할 때 강조하시는 걸 보면 전공적 합성에 치중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한번 소성범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표면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순히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치 소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에 가면 경제와 관련된 소재들을 탐구를 하고 정치학과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소재들,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영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좁은 단위로만 생각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으로 인하여서 전공이라고 하는 거에만 매몰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개성이 없는 생기부가 되어버려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은 생기부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기부들을 비교를 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매우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엔 자신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어필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요소들로 인하여서 결국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남들보다 다른 개별화된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선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일단 개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부터 먼저 출발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대체 어떻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본인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으냐, 내가 세상의 어떤 부분을 더 알고 싶으냐,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뭐를 탐구하고 싶으냐, 이런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어서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제가 생기부를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개별화되게 채울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은 본인이 진짜 금리 혹은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생각이 많은 것인지 탐구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정리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본인의 생기부를 해부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냐면요. 하나는 주제별로 나눠보고요. 그 주제 안에서 내가 1학년, 2학년 때 어떤 식으로 탐구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본인이 다시 재구성을 해보기를 바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기부 자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만 쭉 창체가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세특이 1학년, 2학년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다시 재구성이 될 거예요. 그 주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탐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많이 탐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나 인플레에 대해서 본인이 탐구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것을 많이 탐구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기록된 것이 있죠. 그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나는 왜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탐구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탐구를 이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볼 때 어떤 친구들은 국내 경제에다가 혹은 어떤 친구들은 국제 경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이 다를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외국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관계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금리의 문제가 환율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탐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례로 일본의 제로금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제로금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로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제로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미국으로 엔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인 경제 상황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금리나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독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들이랑 같이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서 탐구를 해 나가다 보면은 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본인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본인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면은 남들하고 다른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보통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렵네? 저거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만의 주제의식, 본인만의 문제의식을 가지려면요 본인만의 지식이 일단 먼저 있어야 돼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지면 사실 일반적인 지식마저도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화된 활동들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2학년 때 본인이 어떤 활동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것에 기반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공 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렇게 전공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많다면 그것과 기반하여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살짝만 그냥 방향성만 제시를 한다면 지금처럼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가 갑자기 어문결로 트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본인이 어떻게 던지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은 확 달라지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1, 2학년 때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1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과, 이과든지 뭔지 상관없이 그냥 모든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2학년 때는 거기에서 계열 정도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과학 계열을 가고 싶은지, 경영 쪽을 가고 싶은지, 혹은 이과 쪽을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만 좀 정리가 된다면 아마 3학년 때 활동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계열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 3학년 때 계열과 전공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 문과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종합보자면 생기부의 진짜 핵심은 전공 중심 설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거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고 1학년 때는 많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고 2학년 때는 계열 정도를 잡고 활동들을 하면 더 좋다. 그러면 3학년 때 자신의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체화하고 만들어가기가 편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단어 하나만 정리하자면요 개별화입니다. 본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생기부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란에 상담 신청서나 댓글에 자신의 궁금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댓글에 나온 질문들을 토대로 또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말씀해 주셨던 전공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영상들 말고 개별적으로 이 채널에서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기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좀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런 점에서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영상들에선 대전략들, 방향들 이런 것들 위주로 또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